킴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산업 기사 문제 중에 네 번째 과목이죠. 파트 4 식품 미생물학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미생물의 1번 문제, 즉 전체 문제로 보면 6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 발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효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모가 발효에 쓰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포도주 발효에 쓰일 수 있는 게 어떤 효모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가 있죠? 적포도주가 있고요. 백포도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적포도주와 백포도주를 발효하는 데 쓰이는 효모는 사카로마이시스 중에, 이 사카로마이시스는 다 효모의 이름인데 이 중에 엘립소이데우스라고 하는 효모가 포도주 발효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다른 효모들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케는 뭐죠? 우리 일본 술 사케라고 이야기하죠. 청주 발효에 쓰이는 게 바로 사카로마이시스 사케, 일본 사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코레아누스는 코리아, 물론 연관은 없지만 코리아를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전통주에 쓰이는 것, 전통술에 쓰이는 게 사카로마이시스 코레아누스고, 마지막 사카로마이시스 칼스버기 나왔네요. 칼스버그는 뭐죠? 우리가 흔히 아는 맥주 이름이죠. 이 칼스버그의 맥주의 발효에 쓰이는 게 사카로마이시스 칼스버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효모입니다. 자, 이렇게 뒤에 있는 미생물 효모의 이름으로부터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해요. 포도주는 엘립소이데우스라고 하는 속이 많이 쓰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두 번째, 곰팡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곰팡이는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통해서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증식은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균사를 통해서 증식할 수도 있고요. 또는 포자를 통해서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증식 방법이 크게 균사와 포자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잔황포장은 무성생식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이 증식법 포자가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유성포자가 있고요.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무성포자, 성이 없이 생식, 숫자를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잔황포자는 무성생식 아니고요. 유성생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인데, 그러면 유성포자와 무성포자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성포자로는 난포자라는 게 있고, 또 접합되어 있는 애도 유성포자였죠. 접합균체, 접합균류. 그리고 잔황, 우리 여기 나왔는 잔황포자의 경우는 유성포자. 또 뭐가 있죠? 담자균류, 담자포자의 경우에는 다 유성포자에 해당이 됩니다. 무성포자는 뭐가 있는지 말로만 설명드리면 분생포자가 있고, 포자낭포자, 분절포자 또는 후막포자, 이런 것들이 무성포자에 해당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유성포자와 무성포자의 종류를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곰팡이는 일반적으로 호기성 미생물이죠.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자라고, 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완전균류가 있고 불완전균류가 있는데, 완전균류의 경우에는 유성생식을 하는 걸 완전균류라고 하고요. 유성생식을 안 하는 걸 불완전균류라고 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 정답은 2번. 잔황포자는 무성생식에 의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유성생식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 63번 문제, 아밀라제를 생산하지 못하는 미생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미생물은 여러 가지 효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 효소 중 하나가 아밀라제죠. 아밀라제는 뭐예요? 탄수화물, 당이 여러 개 모여있는 탄수화물로부터 당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효소가 아밀라제입니다. 자, 아밀레이즈를 생산하지 못하는 미생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는 많이 들어본 곰팡이죠. 뭐에 많이 쓰이죠? 청주나 또는
된장, 간장 같은 거 만드는데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를 많이 씁니다.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전분을 당화시켜 줘야 돼요. 자, 따라서 전분 당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밀라아제 필요하겠죠? 맞는 거고, 이번 라이조포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번에 나온 라이조포스는 알코올 제조 또는 당화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당화를 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밀라아제 필요하겠죠? 맞는 설명. 3번 더 많이 본 곰팡이죠. 누룩곰팡이 속입니다. 아스퍼질러스 나이거. 자, 이 누룩곰팡이 중에 하나인 아스퍼질러스 나이거는 마찬가지로 전분을 당화하는 데 쓰입니다.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여러분 혹시 일본에 오키나와 가면 아와모리라고 하는 술이 있어요. 이 아와모리를 만드는데 아스퍼질러스 나이거를 이용하는데 마찬가지로 당화에 이용될 수 있고 4번 아세토박터 이거는 뭐였죠? 초산균 중 하나였습니다. 초산균 아세틱 엑시드를 만드는 게 바로 아세토박터였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 아세토박터 아세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4번은 쉬운 문제였어요. 고정화 요소. 고정화 요소는 뭐죠? 앞선 아밀레이즈와 같은 효소를 이런 벽에 고정을 시킵니다. 효소는 원래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데 둥둥 떠다닐 수 있는데 이를 고정시켜요. 고정시키는 이유는 뭐죠? 첫 번째로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안정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작동하면서 있는 안정성이 있고 저장하면서 있는 안정성이 있어요. 이렇게 고정화시키면 작동 안정성과 저장 안정성이 모두 증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고정화 요소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해요. 효소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반응을 영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화 요소와 미생물 오염의 위험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5번 영양세포의 원형질 속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포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나타내면 세포는 가장 바깥쪽에 뭐가 있죠? 세포벽이 있죠. 이 안에 좀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세포막이 있고 이 안에 존재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원형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형질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가장 많은 건 뭐죠? 수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세포에도 가장 많은 건 수분이에요. 그럼 수분이 얼마나 들어있냐? 70에서 85% 정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건 단백질 10에서 20% 사이. 물론 세균의 종류 또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들어있는 건 일반적으로 지방 2에서 3%. 그 다음에는 DNA나 RNA 또는 당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정답은 4번 수분입니다. 세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수분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포자 형성 세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생학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문제예요. 자, 1번 아세토박터 이건 뭐였죠? 초산균이었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음성균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건 포자 형성하는 세균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람 양성균입니다. 근데 아세토박터와 이콜라이는 그람 음성균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포자 형성하고 관계없고요. 바실러스 섭실러스 포자 형성 세균이 맞습니다. 스트랩토코커스는 뭐죠? 그람 양성균인데 이거는 김치에 있는 유산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실러스 섭틸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67번 미생물의 증식량. 미생물이 증식하면 우리 증식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싶어요.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조되는 균체 양이 증가하면 미생물이 증식한 거죠. 자, 그리고 균체가 증식하면 뭐가 많아지겠어요? 질소, N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맞는 거. 비탁법은 뭔가요? 터비디티, 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미생물이 증식하면 탁도가 높아지게 돼요. 탁해지게 되죠. 자, 따라서 탁도에 의해서도 미생물의 증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미터는 뭔가요? 마이크로미터는 정밀한 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사이에 마이크로 단위를 잴 수 있는 기구, 자 같은 걸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래요. 이건 미생물의 증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마이크로미터의 이용법입니다. 자, 68번 이 문제는 함정이 있는 문제인데 자, 포도당을 젖산으로 발효시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당으로부터 젖산이 어떻게 생성되죠?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글루코즈를 해당 과정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 뭘로 만들죠? 파이루웨이트로 만들죠.
이 파이루베이트에서 뭐가 돼요? 락테이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포도당 하나에서 파이루베이트가 2개가 만들어져요. 락테이트도 2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젖상 분자량 90, 포도당 분자량은 180. 자, 그래서 1kg니까 얘는 분자량이 180, 젖산은 분자량이 90이기 때문에 500이나 2000을 고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1kg가 모두 발효되면 얘는 생성되는 양은 똑같습니다. 1kg.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kg, 1000g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원핵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물어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세포의 구조를 잠깐 살펴봤는데 기본적인 세균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균은 그람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세포벽을 가지고 있죠. 이 세포벽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세포를 기계적, 물리적으로 보호합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게 세포벽의 역할이죠.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세포막에 있죠. 세포막은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건 아니고 안쪽에 있는 물질과 바깥쪽에 있는 물질을 투과 및 수송할 수 있는 게 세포막의 기능입니다. 맞는 설명이고. 자,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죠? DNA. 기본적으로 DNA가 들어있죠. 염색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염색체에서 DNA에서 단백질을 바로 합성하나요? 아니죠. 이거를 RNA로 만들어주고 어디서 합성하죠? 리보솜. 리보솜에서 합성을 하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 장소는 리보솜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편모는 뭔가요? 편모는 우리 세균을 그리면 이렇게 꼬리 그리죠. 이 꼬리가 바로 편모입니다. 플라젤라라고 부르는 편모는 세균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성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편모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몸통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건 뭐라고 부르죠? 이건 선모라고 부르죠. 필라이라고 부르는 건 운동성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는 부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세균이 어디에 부착될 때 이거는 편모가 아니고 선모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 염색체 자체가 단백질 합성 장소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액체 배지에서 초산균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초산균. 아까 아세토박터를 포함한 이 초산균은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아세틱, 초산이 아세틱 액시드죠. 아세틱 액시드 박테리아라고 부릅니다. 초산균은 영어로 아세틱 액시드 박테리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아세토박터도 있고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글루코노박터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초산균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산균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호기성입니다. 산소를 좋아하고 두 번째로 균막을 형성해요.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생각하면 정답은 뭐예요? 균막을 형성하고 호기성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초산균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번 김치 발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치는 뭐가 발효시키죠? 유산균이 발효시키죠. 김치 발효와 관련된 유산균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류코노스톡, 자, 여기 나와 있는 류코노스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가 있습니다. 2가지가 김치 발효와 관계 있는 유산균인데 류코노스톡은 발효의 초기에 관계가 있고요. 김치가 발효되면 신김치가 되죠. 자, 이렇게 김치가 씌었을 때 관련이 있는 발효의 중반이나 후반에 관련이 있는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입니다. 자, 따라서 4가지 중에 김치 발효 초기에 우세한 유산균은 류코노스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간장의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균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잘 알 거예요. 아스퍼질러스는 다양한 발효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아스퍼질러스 소제라고 하는 균주가 간장의 제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랑 또 뭐 있죠? 우리 아까 살펴봤던 오라이제, 이 2가지, 소제랑 오라이제 2가지가 간장의 제조 공정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타라민은 뭔가요? 타라민은 메주 만드는데 관련 있는 균주고요. 세 번째로 나와 있는 플라버스. 플라버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 아플라톡신, 톡신을 만들 수 있는 균주입니다.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글라우쿠스라고 하는 균주는
유기산을 생성할 수 있는 균주입니다. 다른 균주의 특징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장의 제조 공정에는 소제 또는 오라이제가 쓰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각 효모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효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굉장히 이름도 어려운 이러한 효모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건 스키조 사카로마이시스라고 하는 효모인데, 이 효모의 특징은 유포자 효모이고 분열법으로 증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프롤롭시스라고 하는 효모의 경우에는 유지생산균은 아닙니다. 유지생산균은 아니고, 자, 그럼 유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균은 뭐가 있냐? 트리코 스프롬락이라고 하는 효모가 유지를 생산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효모의 경우는 유지생산균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효모죠. 캔디다의 경우에는 탄화수소를 자화시켜요. 자화시키는 건 뭐죠?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화수소를 이용할 수 있는 효모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캔디다 속에 다 탄화수소를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탄화수소를 이용할 수 있는 효모가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데바로마이시스라고 하는 효모의 경우에는 내염성, 그러니까 염이 있는 환경에서도 저항성을 갖고 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형성이 되냐? 채소 절임이나 또는 절임 고기 등에서 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게 데바로마이시스라고 하는 효모의 특징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이어서 대장균 군의 특징입니다. 이 문제 역시 여러분이 위생학을 많이 공부했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장균군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죠? 그럼 음성균이죠. 또 포자 형성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어요? 젖당을 발효했죠. 자, 이렇게 기억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음성의 무포자 간균 맞습니다. 호기성 또는 통성 용기성 맞고요. 유당 분해해서 가스를 발생하는 특징이 있죠. 일반적으로 식품이나 용수의 오염 지표균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호염성 세균인가요? 아닙니다. 해수에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이건 뭐에 대한 특징이었어요? 비브리오에 대한 특징이었습니다. 위생학을 충분히 공부했으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4번이고, 유산균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균 여러 가지 들어봤을 거예요. 락토바실러스 당연히 맞죠. 류코노스타악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페디오코커스라고 하는 유산균이 좀 생소해서 이 문제를 많이 골랐을 것 같은데, 유산균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4번에 스트랩토마이시스는 해설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이 스트랩토코커스를 생각해서 아마 유산균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스트랩토코커스가 유산균이고 스트랩토마이시스는 유산균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지 곰팡이의 대표적인 군종으로 황국균이라고 하는 곰팡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나왔던 문제죠. 청주, 간장, 된장 제조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곰팡이는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입니다. 자,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가 황국균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간장, 된장 제조에 쓰이는 곰팡이고, 그럼 다른 곰팡이들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거는 포자가 어떤 색을 띠냐면 검은색입니다. 자, 따라서 뭐라고 불러요? 흑국균이라고 부릅니다. 검은색을 띈다. 자, 세 번째 플라버스라고 하는 건 아까도 살펴봤었죠. 톡신, 아스퍼질러스, 플라톡신을 생성할 수 있는 균주고,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퓨미가티우스라고 하는 곰팡이는 암록색의 포자를 형성하는 곰팡이로 알려져 있고, 이거는 병원성 곰팡이입니다.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곰팡이로 알려져 있는 게 아스퍼질러스 퓨미가티우스라고 하는 곰팡이의 특징입니다. 자, 1번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가
코지 곰팡이의 대표적인 균종 황구균이란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발효 젖산균의 대표적인 대사 반응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포도당 발효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게 되죠? 동형 발효가 있고요. 이형 발효가 있습니다. 동형 발효는 뭐죠? 유산만 생성하고 부산물, 알코올 같은 걸 생성하지 않는 게 동형 발효입니다. 이형 발효는 뭘 뜻해요? 이 유산 외에도 알코올 같은 걸 생성하는 게 바로 이형 발효입니다. 이상 발효라고 불러요. 이상 발효는 젖산균인데 젖산 유산 외에 다른 거를 생성하는 게 바로 이상 발효입니다. 자, 그럼 이상 발효의 대표적인 대사 반응식은 이 유산과 더불어 알코올을 생성하는 거예요. 자, 알코올, 에탄올을 생성하는 게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3번이나 4번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둘 중에서 에탄올에 해당되는 반응식은 뭐죠? 요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맥주 제조에 사용되는 효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맥주 제조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카로마이시스, 세르비시에가 맥주 제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정답률의 78%로 이런 문제는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조림의 살균 부족으로 잔존하기 쉬운 독소 형성 세균, 이것도 위생학을 공부했으면 아마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거예요. 자, 통조림의 살균, 통조림 살균하면 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내열성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클러스트리디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조림은 뭐가 없어요? 산소가 부족한 환경입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클러스트리디움, 보툴라이눔입니다. 자, 같이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보톡스, 톡신을 생성하죠. 이 톡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병을 일으켜요.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게 바로 보톡스라고 했죠. 관련된 세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라이넘으로 포자를 생성해서 내열성, 열이 굉장히 강해서 통조림의 살균에 있어서도 살균이 충분하지 않으면 살아남아서 독소, 보톡스, 보툴라이넘 톡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라이넘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조 방법에 따라서 술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행, 복, 발효주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 말이 어려운데 단행이 뭐고 또 복, 발효주가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발효주는 제조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단 발효주가 있고요. 복 발효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 발효주와 복 발효주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죠. 단 발효주는 당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자, 당으로 만드는 과정이 없는 게 단 발효주입니다. 그럼 복 발효주는 당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발효는 시키는데 당으로, 포도당 등의 당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복 발효주입니다. 자, 이렇게 단 발효주와 복 발효주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면 단행은 뭔가요? 라고 이걸 이해해야겠죠. 복 발효주도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단행이 있고 또는 병행이 있습니다. 자, 병행을 알면은 단행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병행은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뭐와 뭐를? 이 당화 과정과 플러스 발효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병행입니다. 단행은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당화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발효를 하는 게 단행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만드는 술은 뭐냐? 이런 과정으로 만드는 술은 맥주입니다. 즉 맥주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분을 일단 당화를 시키고 당화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발효를 시키는 게 맥주의 제조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관련해서 단 발효주가 뭔지, 복 발효주는 뭔지, 그 안에서 단행은 뭔지 또는 병행은 뭔지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식품 미생물학 파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식품 위생학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좀 생소한 부분도 있을 텐데 관련된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을 위주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